2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길이가 길어지는 이유는 한 분 한 분 좀 길게 답변을 해드리다 보니까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혹시 자기 질문이 아니고 다른 질문도 충분히 얻어갈 게 많기 때문에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독학으로 한 주식이라 실패도 많이 하고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저만의 매매 기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공부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이거는 저처럼 독학으로 하신 분 같은데, 독학으로 하면서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고, 물론 저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매매 기법은 시장에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으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자신만의 매매 방법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또 자신만의 원칙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국일 제시를 매매하고, 어떤 사람은 남선 알루미늄을 매매하고, 어떤 사람은 동아지질, 이런 종목들을, 시장에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을 각자 다르게 매매하기 때문에 전부 개인마다 서로 매매 기법이나 방법은 다 다릅니다. 아직 공부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실패도 많이 하고 경험을 쌓고 계시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좋은 시장에서 먼저 어떻게 돈을 버는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식을 시작하는 타이밍도 중요하거든요. 그냥 그저 이렇게 지수가 폭락을 할 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이 진짜 지옥같이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주식이 상승할 때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식에 대한 무한적인 희망을 품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게 되고 좀 더 노력을 하게 되지만, 처음부터 실패만 하고 이 시장의 영향 때문에 도저히 수익이 나지 않고 계속적인 깡통을 반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주식을 자신이 언제 시작하냐가 이 운명을 좀 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장에서 살아남으시고 상승장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매매 방법을 차근차근 자신만의, 제가 매매 방법을 아직 만들지 못하신 분한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제 경험담은 시장이 좋을 때를 느껴보고 또 시장이 폭락할 때는 최대한 매매 횟수를 줄이면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했지만, 시장이 폭락할 때 버티지 못하면은 반등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돈을 다 날려먹었는데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은 뭐합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놓치고 결국에 본전만 찾다가 그게 게임이 끝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락장에서는 최대한 매매를 하지 말고 시장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지금 좀 꽤 오랜 시간 동안, 작년 10월부터 1년이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지금 황금선 밑에서 좀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주식시장이 좀 혹독하게 느껴지실 것이고, 자신만의 매매 기법을 만들어도 많이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맨 처음 해야 될 것은 시장이 황금선 위로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 위에서 차근차근 매매 방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호가창 배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벼운 호가창과 무거운 호가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호가창은 이렇게 보시면 매물대가 다 있습니다. 딱히 무거운 호가창이라고 하면 이런 삼성전자 같은 거, 삼성전자는 원래 시가총액이 무거워서 그렇겠지만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무리 많지만
뭐 하루에 1000만 주 이상씩 나오지만 좀 위로 잘 못 오릅니다. 요즘에 폭락만 하고 있죠. 오른다 하도 제대로 오르지도 못하고 폭락이 아닐 때도 잘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이날 빼고는 거의 다 하루에 뭐 많이 올라봤자 1%, 뭐 많이 더 올라봐야 2%, 뭐 대부분 1% 내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무겁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매물대가 쌓여 있으면 좀 아무리 거래량이 많아도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이유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이고, 시가총액이 만약 작은 종목 아니면 뭐 1조 이하의 종목, 그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항상 거래량을 중심으로 이 호가창을 살펴봅니다. 이 거래량이 웬만해서 막 몇천 주씩 터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웬만한 매물대는 그냥 순식간에 뚫어준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3분봉으로 볼 때 이 거래가 3분봉당 얼마씩 나오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3분봉당 7만 8만 주, 7만 8만 주, 그리고 4만 주, 2만 5천 주, 10만 주, 뭐 이렇게 다 되는데, 이렇게 3분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작게 나오면 4만 주에서 보통 7만 주, 10만 주까지 가는 걸 확인하고, 이 정도 물량이 이렇게 호가창을 보면 매도 물량 합계가 있죠. 이 7만 주, 10만 주 물량이 이 합계의 물량을 뭐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은 그건 무거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거래량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진입을 하게 됩니다. 보통 거래량이 많으면 아무리 무거워도 다 뚫어줍니다. 보통 다 뚫어주고, 근데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래가, 이 종목이 뭐 거래는 일단 많은데 가비아가 만약 이 3분봉당 거래가 한 2000주도 안 나오는데 매물이 이렇게 쌓여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오르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고 이 오를 수 있는 호가, 내릴 수 있는 호가, 그리고 가벼움, 무거움, 이런 것들을 결국에 거래량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매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고, 그리고 호가창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을 주셨네요. 공매도를 일단 보는 것은, 저는 공매도를 크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HTS에서 공매도 상위 종목과 뭐 종목별 공매도,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게 공매도가 얼만큼 나왔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저는 이 화면을 거의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중장기로 가거나 스윙 투자 종목은 좀 공매도가 갑자기 심하게 많이 터지면은 좀 경계를 하지만, 보통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공매도가 진짜 불합리한 그런 제도죠. 외국인 기관만 가능하고 개인은 불가능하고, 공매도는 진짜 없어져야 될 그런 것인데 시장에서 없어지지 않지만, 이 공매도가 사실상 좀 영향을, 제가 매매하는 선에서는 영향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저는 공매도를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가창 보는 방법은 뭐 고수 영역이라고 좀 부탁을 하셨는데, 호가창을 보는 방법을 뭐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소소한 팁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시초가, 고점, 저점, 이 색깔별로, 그리고 VI 발동, 이런 거를 다 일단 표시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호가창을 봅니다. 보통 앞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을 비교해서 호가창에 대입해서 이걸 뚫어줄 것이다, 그리고 차트가 황금선에서 놀고 정배열이다, 그리고 분봉상 이 20분봉을 일탈하지 않고 거래가 꾸준히 나온다, 이러면은 거의 높은 확률로
이 위에 호가창을 뚫고 위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거래량과 차트를 비교해서 그리고 호가창을 이제 이게 진짜 오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뭐 자신이 원하는 가격,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400원을 뚫어줄 것 같으면 같이 진입을 하겠다. 이때 진입을 해서 호가창을 보고 14,000원을 뚫었는데 이 9,500주를 다 소화하고 1,400원에 이렇게 딱 호가가 바뀌었는데, 그 다음 호가가 1,450원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만약 다시 1,400원에 누군가 똑같은 물량인 1만 주를 다시 팔았다, 이럴 때는 바로 매도를 합니다. 이거는 눌리는 힘 때문에 단기간에 또 손실이 거의 2, 3%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호가를 뚫었는데 또다시 호가에 그 비슷한 물량이 쌓인다, 이럴 때는 무조건 발을 뺍니다. 그리고 험매수나 뭐 여러가지 일부러 매수를 유도하는 행동을 피하고 있고, 호가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그냥 고수 영역이라고 하니까 어떤 게 고수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까 그 거래량만 대입해서 자신이 진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이 거래량으로 이걸 돌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진입을 해서 그 가격을 유지해주고, 일단 자신만이 그린 그림에서 그 가격을 사수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1,500원을 사수하면은 더 오르겠구나 이렇게 먼저 계획을 짜시고 이렇게 진입했는데, 진짜 실제로 1,500원을 뚫었고 이 1,500원을 지지해 준다면 그 이상으로 차트를 보면서 실시간 상황을 보면서 이 1,500원에서 목표가가 700원, 900원 뭐 점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기준으로 하는 그런 가격을 사수해 주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호가창이 개인들 심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위로 물량을 크게 쌌거나 아니면 누군가 뭐 시장가로 막 사거나 아니면 한 방에 팔아버리거나 이러면 개인들이 많이 동요를 해서 호가창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그 기준점에서 대응하거나 그 기준을 잡아놓고 또 앞서 설명드린 거래량을 대입해서 이게 오를 것이다 판단해서 진입을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인사말과 그리고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인버스와 레버리지 매매 영상을 지금 제작해 놓았습니다. 지금 편집을 안 해서 그랬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올려드릴 것이고, 지금 이미 다 제작을 했고 편집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시장을 통해서 활용한다면 분명히 소소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ETF만 등록을 하시고, 등록을 안 하면은 그냥 매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하시고, 뭐 여기 보시면 ETF와 ELW가 있거든요. ELW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렇게 한 방에 깡통을 찰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건 하지 마시고 ETF만 등록하셔서 하시기 바라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대해서 알아보신다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고, 제가 조만간 빨리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그래도 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부분에서 좀 뿌듯합니다. 저 때문에 손실을 방지하고 계좌 색깔도 변했다는 분들이 종종 댓글로 감사의 인사를 많이 드려서 좀 뿌듯하고, 앞으로도 영상 제작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동기를 많이 부여받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최대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꼭 앞으로도 그 계좌 색깔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 지수는 어떤 거를 참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날 미국 지수 양봉, 그리고 양봉이면 한국 증시에 들어갈 때 금액을 좀 더 들어가던가, 일단 여기서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를 뭐 비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미국 증시가 오르던 말던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오르면 우리나라 증시도 반응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지수가 좋든 나쁘든 우리나라한테 떨어지는 게 없는데, 좀 신기하게 좀 오늘도 그렇죠. 지금 3일째 미국이 1% 이상 폭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갭 상승만 하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무조건 올랐다고 우리나라 증시에 그 다음날 갭 상승할 때 무조건 들어간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 시작하고 30분 이내에 외국인과 기관의 이 동향을 파악하시고 양매수가 들어올 때 둘 다 매수를 하는 경우를 파악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금액을 넣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를 어떻게 참고하냐고 또 물으셨는데, 저는 뭐 폰으로 그냥 네이버 금융 들어가서 보거나 유럽 증시랑 이렇게 뉴욕 증시만 보거든요. 뭐 네이버에 검색해서 보거나 이게 다고, 장중에는 investing.com이라고 이 사이트에서 SP500과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100 정도 이 선물 지수를 그냥 간간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이고 딱히 그 외에 확인하는 건 없습니다. 시가 베팅 일주일에 2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초가 매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많이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연속 3일 동안 예상 체결량으로 시초가에 좀 매매할 종목이 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변동성도 커지고 급하게 반등한다고 또 옥석 가리기가 힘들고, 보통 급하게 반등하는 시장에서 시초가에 넣기가 좀 힘듭니다. 전부 갭상승하기 때문에 그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어지는 거 당연하고, 앞으로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시초가에 베팅하는 거를 영상으로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조정을 줄 때 밑골이 달린 양봉 나올 때 진입하는데 자꾸만 밀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전에서 2%에서 자르는데 더 밀릴 경우 버텨야 하는지 잘라야 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즘에 좀 차트를 무시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털어내거나 아니면 개인들의 손절 기준인 양봉을 아예 다 잡아먹은 다음에 올리는 경우가 상당하고, 이렇게 샀을 때 만약 여기서 좀 저 같으면은 이 5월 8일 종가에 샀겠죠. 아남전자라는 종목인데, 이때 사서 계속 눌린다면은 이렇게 손절을 일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계속 떨어지니까 손절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 여기서 손절을 하기 싫다 그러면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이 종목이 죽은 종목인지 아니면 살은 종목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그 파악하는 것은 오직 거래량으로 합니다. 보시면 이때가 7천만 주가 터지고 그리고 3,200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평소에는 보시면 실질적으로 터진 건 4월 25일 이때부터 1,200만 주가 터졌죠. 4월 25일 전을 볼까요? 전해를 보면 하루에 뭐 30만 주도 나오고 거의 100만 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대치나 아니면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계산을 하고, 이 상승한 다음에 100만 원 근처의 거래량이 나오면 이거는 죽은 종목입니다. 근데 아무리 최하로 나와도
이날에 460만 주가 나왔죠. 그전에는 1000만 주씩 계속 나오고, 이렇게 거래가 있다는 것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거래만 보고 계속 버틸 수 있으며, 이 거래가 결국에 다시 터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죽어 있다가 오전장이나 뭐 아니면은 뭐 점심에 분명히 치고 올라갈 때가 있는데, 이 치고 올라갈 때 최근에 나왔던 거래들 있잖아요. 900만 주, 1000만 주, 400만 주, 800만 주, 이 거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양봉을 그린다면 이건 거의 100% 상승이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올 때까지 그냥 거래량만 보고 버티던가, 아니면 뭐 여기서 2, 3%로 손절한 다음에 이게 죽지 않은 상태라면 뭐 나중에 자동 매수를 이용하던가, 아니면 이날 거래가 뭐 1000만 주를 훌쩍 뛰어넘고 양봉인 상태일 때 그때 그냥 추격 매수로 진입하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악하셔야 될 건, 이 종목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거래량을 보고 판단을 하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질문, 계속 모으고 있는 주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솔직히 주식 모으고 싶어요. 지금 예금 다 깨고 주식에 다 넣어서 돈 좀 벌고 싶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황금선, 황금 월봉으로 봤을 때 20월봉, 이 위를 넘지 못하면은 하락에 대한 리스크만 크기 때문에 함부로 중장기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단기 폭락이 나와가지고 지금 스윙 있는 종목들도 다 빼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단타로 대응을 하고 있고, 나중에 혹시나 시장이 좋아지고 물반 고기반 장이 온다면 그때 관심 종목들을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과자값 좀 벌어보려고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입니다. 처음엔 소액이었지만 수익은 있었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손실이 점점 나더니 지금은 원금의 3분의 1 정도 까먹으신 것 같은데, 뭐 조급함, 진입 문제, 손절 문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이렇게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초보분들은 먼저 뭐 조급함 이런 문제로 왜 자신이 주식으로 실패하는지부터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주식으로 실패하는 이유를 6가지인가 7가지를 영상으로 올려드렸죠. 그거를 보시면은 좀 깨달으실 수 있으실 거고, 그 문제에 해당이 안 된다면 자신의 문제점을 먼저 자신이 찾아야 됩니다. 이 행동을 하면 손실이 난다,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한 개씩, 뭐 바로바로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고쳐지지 않겠지만 한 개씩 개선해 나가는 게, 그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게 우선 과제이고,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건 공통적인데, 올해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주식시장이 지옥일 겁니다. 지옥인 상태이고, 주식시장도 시작하는 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폭락장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오늘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하루마다 계속 주식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이런 폭락장에 주식을 시작한다, 이러면 당연히 초보자 입장에서는 깨질 수밖에 없죠. 시장이 더러운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먼저 보는 방법이 중요하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시작을 했는지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2013년 뭐 이쯤에서 7월인가? 이쯤에서 거의 변동성이 박스권인 이 구간에서 시작을 했는데, 운 좋게 시작하고 변동성이 끝나고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시장을 맞았습니다. 제가 약간 운이 있는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폭락장에서 수익도 납니다. 폭락장에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보고 있고, 뭐 일단
살아남는 방법을 안다면 상승을 하던 폭락을 하던 뭐 어떤 시장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폭락장에서 시작하셨다 이러면은 당연히 돈 까먹는 게 당연하고, 이거를 이유를 안다 해도 폭락장에서는 어떤 그런 원칙도 안 통하고, 뭐 이런 시장이 나오면은 어떤 상황도 안 먹히기 때문에 일단 쉬었다가 시장이 안정될 때 자신이 어떻게 매매했을 때 먹히고 어떻게 했을 때 안 먹히는지 시장이 안정됐을 때 테스트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작하신 그런 타이밍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을 하셔야 되고, 좀 무리만 안 하면은 더 돈 까먹지도 않으니까 최대한 그냥 일단 모의 투자로, 이렇게 하락장일 땐 모의 투자로 진입을 하셨다가 좀 연습 좀 하시고 나중에 실전 투자로 시장이 안정되면은 그때 실전 투자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관계로 주로 오버나잇을 합니다. 오버나잇 매매 팁을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저도 참 오버나잇을 좋아합니다. 오버나잇이 뭐냐면 장이 끝날 때 종가에 베팅을 하던가, 장이 끝날 때 어떤 종목을 사놓고선 하룻밤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팔아치우던가 뭐 더 좋으면 계속 가지고 가던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인데, 저도 오버나잇을 중요하고 오버나잇을 하는 타이밍은 다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이 이렇게 밑꼬리 달고 양봉이 떴을 때, 황금선 밑에서 폭락하다가 이런 봉이 나왔을 때, 아니면 빨간색 봉이 나왔을 때, 양봉이 좀 큰 거 있죠. 이런 양봉 몸집이 있는 그런 봉이 나왔을 때 이날 종가에 오버나잇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반등 안 하면은 바로 팔아치우면 됩니다. 뭐 이게 만약 빨간 봉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정을 한다면 그 다음 날에 또 이 시초가가 이것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냥 시초가에 손절하시면 되고, 오버나잇은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선 위에서 거래될 때, 일봉과 주봉을 봤을 때 주가가 황금선 위에서 거래될 때 저는 오버나잇을 진짜 적극적으로 합니다. 물론 여기서 스윙 투자나 다 해당되고, 오버나잇은 투자하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폭락할 때 오버나잇 해봤자 그냥 물리게 되니까 시장이 좋을 때 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큰 금액으로는 어떻게 단타를 쳐야 하나요? 억대 단타요. 뭐 이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며, 저도 지금은 좀 작은 금액으로 깔짝거리고 있습니다. 뭐 매매해봤자 한 종목에 1,000만원에서 거의 5천만원 수준, 이 정도 돈으로 단타를 치고 있으며, 뭐 저도 물론 대상승장에서는 억대 돈으로 단타를 칩니다. 진짜 상승장이 뭐냐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황금선 위에서 노는 그때가 있습니다. 황금선 위에서 회복을 해서 이게 깨지지 않고 유지를 해준다면 이때부터는 진짜 물반 고기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저는 투자금을 최대치로 올려가지고 단타를 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투자금은 최대치로 올려서 스윙 투자, 모든 투자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은 그때부터 신나게 저도 큰 금액으로 단타를 치는데, 이 단타 치는 타이밍도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단타를 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만약 지금 단타를 친다 이러면 억대로 친다 하면은 최대한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락장에서 단타 치다가 줄 때 못 먹고 잘못 물리면은 1, 2% 먹을 확률보다 5%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하락장에서 단타 칠 때는 방망이를 짧게 잡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억대로 단타를 적극적으로 치시려면 20월봉을 보시고 이 황금선 위에서 주가가 꾸준히 거래되고 안 무너질 때 이때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폭락하고 나서부터 반등을 하긴 하는데 여 위로 반등을 안 해줍니다. 반등을 또 하려다가 완전히 폭락을 했고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저도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럴 타이밍이 안 와서 좀 지금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만약 주가가 올라서 이 타이밍이 온다면은 이때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미 투자자들한테 역대급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황금선 위에서 월봉상 황금선 위에서 상승을 했을 때 이때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발음이 좀 많이 꼬이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너무 많아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꼬이는 것 같은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2편은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 질문부터 3편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